1945년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베를린 제국수상관저 지하 벙커 깊이 8m 아래 콘크리트 무덤에서 한 남자가 권총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곁에는 청산가리를 삼킨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벙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그날 오후 벙커는 지옥이었습니다. 소련군의 포격이 머리 위 3m 두께의 콘크리트를 흔들어댔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환기구에서는 연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베를린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며칠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비서 트라우들 융에는 말했습니다. 총통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56세였지만 80세의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부관 오토 균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월 29일 밤 총통은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한 의식이었습니다. 샴페인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다만 죽음을 앞둔 자들의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오후 히틀러는 측근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바 브라운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균셰와 린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시신.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총을 쏜 듯 보였습니다. 에바는 청산가리를 먹었습니다. 피의 냄새와 아몬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신은 담요로 감싸져 벙커 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0리터의 휘발유가 부어졌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소련군의 포격 속에서 나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불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64년 후 2009년 9월 전 세계 언론을 경악시킨 한 통의 과학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학 고고학자 닉 벨란토니 박사가 모스크바에서 가져온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가 64년간 히틀러의 유골이라 믿었던 두개골 파편은 40세 미만 여성의 것입니다. 그 순간 역사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그토록 확신했던 그 죽음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1945년 4월 30일 벙커에서 정말 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진짜 히틀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오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섬뜩한 미스터리 하나를 여러분 앞에 펼쳐보이려 합니다. 손에 땀을 쥐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야기는 1945년 5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군 스메르시 반간첩 부대는 제국수상관저 정원에서 두 구에 탄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베를린 시민들의 증언과 벙커 생존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소련은 이들이 히틀러 부부라 결론지었습니다. 발굴을 지휘한 사람은 이반 클리멘코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꼼꼼한 군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유골 하나하나를 번호를 매겨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기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리멘코의 보고서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이 정확히 몇 구였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2구라 했고 어떤 기록은 4구, 심지어 10구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벙커 정원에는 히틀러 부부뿐 아니라 괴벨스 가족도 묻혀 있었으니까요. 불에 탄 유골들, 서로 뒤섞인 뼈 조각들,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 그런데도 소련은 이것이 히틀러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턱뼈의 치아였습니다. 소련 요원들은 히틀러의 치과의사 후고 블라쇼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수 케테 호이저만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히틀러의 치아 구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이저만은 상세한 치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턱뼈의 치아는 그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금리의 위치, 브릿지의 구조,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소련은 만족했습니다. 히틀러를 찾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발견을 세계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왜일까요? 냉전의 논리로 보자면 히틀러의 시신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소련에게 엄청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시즘을 물리쳤다고. 그런데도 스탈린은 침묵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 이후의 행적입니다. 유골은 목재 상자에 담겨 비밀리에 이송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베를린 외곽의 핀켄슈타인 숲이었습니다. 그곳 소련군 막사 뒤편에 은밀히 묻혔습니다. 하지만 1946년 다시 파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센안할트 지역의 라테노로 옮겨졌습니다. 소련 정보기관 건물 뒤뜰에 묻혔습니다. 1970년 또다시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킬로그램비는 급작스레 유골 대부분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은 보안 유지를 위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4월 4일 새벽 킬로그램비 요원 3명이 비밀리에 유골을 파냈습니다. 화장했습니다. 젤을 비흐테리츠 강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두개골 일부와 턱뼈는 따로 보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일부는 파괴하고 일부는 남기게 만들었을까요? 남은 유골은 모스크바 국립문서보관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지하 3층, 특별 금고,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통제되는 공간. 붉은 벨벳 위에 놓인 그 두개골 파편은 마치 성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 정부는 이 유골을 1급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2000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처음으로 이 유골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전 55주년 기념 전시회의 일환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연방문서보관소 전시실에서였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 붉은 벨벳 위에 놓인 두개골 파편. 팻말에는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두개골.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히틀러의 죽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미국인 학자는 달랐습니다. 닉 벨란토니,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법이고 고학자였던 그는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리 케이스 너머로 두개골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총알 구멍의 각도였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했다면 관자놀이나 입천장을 통해 발사했을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개골의 총알 구멍은 후두부에서 정수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쏜 각도였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 벨란토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당국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DNA 샘플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간의 외교적 노력 끝에 2009년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해 봄 모스크바 지하 금고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2009년 3월 어느 날 모스크바. 벨란토니 박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 위에 놓인 두개골 파편. 크기는 약 10cm. 후두부 일부였습니다. 총알이 관통한 구멍이 선명했습니다. 64년간 히틀러의 것이라 믿어졌던 그 뼈 조각. 러시아 당국의 감시관 3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2대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박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단 한 번의 기회. 벨란토니는 특수 제작된 의료용 드릴을 꺼냈습니다. 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내부 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정밀 도구였습니다. 그는 총알 구멍 근처
상대적으로 온전한 부분에 드릴을 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뼈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극소량 1g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샘플은 즉시 멸균 용기에 담겼습니다. 냉동 보관되어 미국 코네티컷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운송 과정 내내 냉장 체인이 유지되었습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프로토콜이 준수되었습니다. 코네티컷 대학 법의학 연구소 벨란토니는 세계 최고 수준의 DNA 분석팀과 협력했습니다. 분석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미토콘드리아 DNA 추출. 뼈 조직에서는 핵 DNA보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더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염색체 분석. X염색체와 Y염색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연령 추정. 뼈의 밀도와 구조, DNA의 메틸화 패턴을 통해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란토니 박사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사를 3번 반복했습니다. 다른 연구소에 교차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샘플의 DNA는 X염색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Y염색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성의 것입니다. 뼈의 구조와 밀도로 볼 때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히틀러는 1945년 당시 56세 남성이었습니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에 적힌 이 기괴한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소련이 64년간, 러시아가 다시 19년간, 총 83년을 히틀러의 유골이라 믿고 보관했던 그 두개골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벨란토니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즉시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료 학자들과 검토했습니다. 가능한 오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샘플 오염 가능성, 측정 오차 가능성,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9월 27일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 벨란토니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두개골 샘플은 히틀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 BBC, 르몽드, 슈피겔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히틀러 두개골은 가짜였다. 83년간의 거짓. 역사 다시 쓰나. 러시아 당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연방문서 보관소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샘플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두개골이 히틀러의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벨란토니 박사는 반박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국제법의학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오염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러시아 당국의 감시 하에 그들이 제공한 샘플을 분석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을 다시 금고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DNA 검사 요청은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소련은 왜 이 두개골이 히틀러의 것이라 착각한 것일까요? 1945년 스메르시 요원들은 정말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둘째, 그렇다면 1945년 4월 30일 벙커에서 정말 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벙커 정원에서 발견된 시신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라 믿어졌던 그들. 하지만 두개골이 40세 미만 여성의 것이라면 그 여성은 누구일까요? 에바 브라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33세였으니까요. 하지만 괴벨스의 딸들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섬뜩한 질문. 진짜 히틀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히틀러는 정말 1945년 4월 30일 죽은 것일까요? 역사학자 대다수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DNA 결과 이후 그 확신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증거라 믿었던 것이 무너진 이상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뿐입니다. 벙커 생존자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봅시다. 히틀러의 부관 오토 귄셰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총통은 집무실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나는 시신을 직접 옮겼습니다. 담요로 감쌌습니다. 정원으로 나르는 동안 소련군의 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종 하인츠 린게는 말했습니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나는 나치식 격리를 올렸습니다. 비서 트라우들 융에는 증언했습니다.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총통이 자살했다는 것을. 하지만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증언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귄셰와 린게는 소련 포로로 잡혀 10년 이상 수용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소련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스탈린의 태도입니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스탈린은 처칠과 트루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죽지 않았다.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을 것이다. 처칠은 놀랐습니다. 확실합니까? 스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미 유골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단순한 심리전일까요? 서방 세계를 혼란시키려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두개골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유골이 히틀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FBI 문서.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FBI는 히틀러 생존 첩보를 추적했습니다.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945년 7월 콜롬비아에서 히틀러를 목격했다는 제보. 194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독일인 남성이 히틀러와 닮았다는 신고. 1952년 인도네시아에서 은둔 생활 중인 유럽인이 히틀러라는 정보.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착각, 과장 또는 의도적인 거짓 제보. 하지만 FBI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첩보들을 진지하게 조사했을까요? FBI 국장 J. 에드거 후보는 1947년 내부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불충분하다. 소련의 주장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후보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르헨티나설입니다. 1945년 7월 10일 아르헨티나 마르델 플라타 해안에 독일 잠수함 U-532 투항했습니다. 함장은 오토 베르무트. 그는 항복하러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의심했습니다. 잠수함 내부를 수색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항해 일지가 불완전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의 기록이 모호했습니다. 한 달 후 8월 17일 또 다른 독일 잠수함 U-977이 나타났습니다. 함장 하인츠 쉐퍼. 그 역시 항복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나치 고위층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미국 정보기관은 함장들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부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친나치 성향의 후안 페론 정권이었습니다. 수많은 나치 전범들이 실제로 아르헨티나로 도피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랬고 요제프 맹겔레가 그랬으며 에리히 프리부케가 그랬습니다. 2014년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주 정글에서 기이한 건물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독일식 건축 양식, 두꺼운 석조벽, 비밀 통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구조. 고고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건물은 194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독일제 동전과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나치 은신처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히틀러가 그곳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2017년과 2018년 프랑스 파리 대학 연구팀이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러시아가 보관 중인 히틀러의 치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턱뼈를 조사했습니다. 치아의 상태, 금리의 성분, 브릿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치과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치아는 히틀러의 치과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 필립 샤를리에 교수는 결론지었습니다. 이 치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히틀러의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의 상태로 볼 때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두개골은 가짜인데 치아는 진짜 물음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소련이 1945년 발굴한 시신이 여러 구였을 가능성. 벙커 정원에서는 히틀러 부부뿐 아니라 괴벨스 부부와 그들의 6자녀도 묻혔습니다. 총 19의 시신, 모두 불에 타고 훼손된 상태. 혼란 속에서 소련 요원들이 여러 시신의 유골을 섞어 수습했을 가능성. 치아와 턱뼈는 히틀러의 것이 맞지만 두개골은 다른 희생자. 어쩌면 괴벨스의 딸 중 하나였을 가능성.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관의 비밀 노트가 펼쳐 보인 이 기이한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을 일깨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때로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 DNA 검사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소련이 64년간 보관한 두개골이 히틀러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만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히틀러는 정말 벙커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치아 분석은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개골의 거짓은 우리에게 의심하라고 속삭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스탈린은 왜 히틀러의 유골을 숨겼을까요? 1970년 KGB는 왜 대부분의 유골을 파괴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스크바 지하 어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 속에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영원히 봉인되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관은 믿습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진실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금고의 두개골이 증명했듯이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거짓일 수 있으니까요.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 기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노트를 함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다음 노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워진 역사 속에서 진실을 찾는 그날까지.